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뭔가 공부라는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꾸준한 애가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마치 엄청나게 잘하는 애들이 뭔가 특별한 학원을 다니고 특별한 동네에 살고 뭐 특별한 선생님을 만나서 된 것처럼 하지만 물론 환경 중요합니다. 환경. 아무래도 환경이 공부를 하는 분위기면 으쌰으쌰하는 확률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금천구에도 살아보고 이제 목동에도 살아보고 지금 강남에서 살지만 환경은 진짜 두 번째, 세 번째고 하나는 진짜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함. 그 꾸준함을 실천하는 아이들은 100%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항상. 근데 그 꾸준함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일단 독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서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첫 번째 독서를 하는 시간을 하게 되면 게임을 안 해요. 그리고 이 SNS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독서하는 애들은 제가 뭐 어느 지역에 가던 선생님 저 오늘 책 뭐 읽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책을 꺼내서 읽고 학교에서 빌려오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거의 100% 너무너무 결과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공부법 일단 일기 쓰는 거예요. 네. 자기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애 치고 좋은 결과가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이어리가 있고 책을 가지고 있는 애는 저는 딱 알아봐요. 이 친구 너무 잘하는 애야. 물론 지금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학 선행이 좀 안 되거나 뭐 영어 라이딩이 좀 안 되거나 뭐 학교에서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걔는 무조건 잘하는 아이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꾸준함을 1년, 2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정말 너무 잘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5학년 때 예를 들면 우리 학원도 그렇지만 3학년 때 너무 잘하는 애가 들어왔어요. 막 영예도 출신이고 막 너무 잘해. 근데 5학년 때 그 모습이 없어졌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4학년 때부터 한 고1까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공부 굉장히 제가 이제 한 10몇 년 했거든요. 학원을. 이제 굉장히 많은 교육 정책도 있었고, 뭐 외고도 활성화될 때가 있었고, 우리 아들 이제 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이 업앤다운과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냐면 성실한 아이들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성실하고 두 번째는 책 읽은 아이들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걸 대화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특히 뭐 가정 환경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엄마랑 대화가 되고 엄마랑 나를 존중받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너무너무 결과들이 좋아요. 당장 결과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당장 뭐 예를 들면 성심국제중학교에도 떨어지고 외고에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이제 사춘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비디오를 조금 더 제가 좀 더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이 작년에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가 또 클로즈라는 책인데 클로즈라는 거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자청이 추천한 책이라서 갑자기 됐어요. 자청이 아주 유행이에요 요즘. 그 사람이 아무튼 대단해요 그 사람. 자, 클로즈라는 거는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고 어머님들도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만족하지 않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네. 완전히 화가 났을 때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아까 오은영 목사가 딱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저기 선생님도 얘기하잖아요. 한 1분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참고 저도 아이 키워보니까 얼마나 많이 화내겠습니까? 네, 우리 와이프는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화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안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많이 화를 참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이 책에는 5초 정도라고 얘기하고 아까 오은영 박사는 1분이라고 얘기했나요? 뭐 10초라고 3분. 네.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도 사실 다 이론적으로 알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기는 5초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자 소리를 지르면 본성대로 사는 거고 만약에 멈추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대해보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아까 이제 드렸고요.
중학교 얘기 많았는데 제가 이거 자료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는 자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공부 쉽습니다. 중학교 공부 조금 어렵죠. 고등학교 공부 많이 어려워요. 심플한 원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발표도 많이 하고 라이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학교는 좀 쉬워져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는 조금 잡기가 쉬운 게 초등 때 많이 올려놓고 중학교 때 좀 여유 있게 하면 되고 중학교 때 중1인데 중2 거 중3과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에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절대평가 A 받기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좀 양이 적으면 대학교 가서 유학 가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는 심플합니다. 영어는 악기하고 비슷하게 3,800시간 정도를 투입하면 제2 외국어 비슷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주가 되는 때가 3,800시간이고 7,000시간을 하면 오케스트라 단원 정도가 될 수준이 되는 거고 10,000시간이 되면 솔로 연주를 할 수가 있대요. 악기를. 영어도 마찬가지로 3,800시간이면 제2 외국어. 그러니까 제2 외국어 어느 정도 다 제2언어 정도가 되니까 발표가 되는 거고 7,000시간이면 거의 모국어처럼 하는 거고 10,000시간이면 거의 완전 플루언트한 원어민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투자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초등부터 고등까지 영어를 하고 나면 900시간 정도 돼요. 900시간. 네. 그래서 그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스피킹도 안 되고 라이팅도 원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남, 목동, 서대문 할 거 없이 양을 채우는 건데 그 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 아이들 열심히 학원도 오지만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학원에서 맨날 뭐 5시간씩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꼭 온라인 영어 도서관이라도 해서 양을 더 채워주시길.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대, 연고대 다 웬만한 과는 영어로 토론합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늦게 그 연대의 대학원도 물론 저도 좀 아쉬워요. 수학만 잘했으면 저도 영어를 갔을 텐데 제가 이제 외대 영어 교육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늦게 영어 교육과 석사 과정을 이제 고대를 갔었는데 다 영어로 합니다. 네, 제가 30대 때 갔었는데 네, 거기 그게 십몇 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우리 친구들은 영어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외국으로 가지 않고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사이버 캠퍼스를 뜨고 있는데 그 학교 자체가 온라인 캠퍼스예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이 하버드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물론 다 영어로 하지만 뭐 예를 들면 6개월은 미국, 뭐 6개월은 어디 싱가포르, 뭐 6개월은 또 유럽 이렇게 4년제를 마치는 학교가 생겼어요. 그 사이버 캠퍼스 자체가. 물론 다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IT 분야는 네, 영어를 당연히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IT를 졸업한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월급 2~3배를 받고 미국에 취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기본인데 그 양이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수학, 당연히 이게 근데 아까 이제 노 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사람의 어떤 욕심에 또 끝이 없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놀고도 싶고 이게 같이 믹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너무 네, 놀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때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정말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학교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나눠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때 아까 이제 그거 진로적성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의사가 하고 싶어도 의사는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도 많이 해야 되고 피부 해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가서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있는 거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얘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 다 드렸어요. 자세히 보시고요.
서술형을 많이 본다.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교과, 평가, 그 기준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왔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직업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계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자유학기자가 원하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일단 공교육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공교육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나왔을 때 그걸 피해가면 우리 손해입니다. 거기서 일단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평가가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직업 탐색하고 진로 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결국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행복에 대한 최고의 철학 근원 중에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할지 알면 행복한 것처럼 또 지금 세상도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너 뭐 하고 싶은데를 원하고 있거든. 너 뭐 좋아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50이 넘게 살아보니까 사실 세상에 별게 없어요. 그죠? 근데 사는 게 좀 비슷해. 그냥 조금씩 틀릴 뿐이야. 어떻게 보면 커피숍도 옛날에 커피빈 나왔다가 뭐 스타벅스 나왔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는 뻔한데 거기서 조금 더 다른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조금 더 어떤 새로운 걸 갖다가 쓰고 근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알고 계속 생각하다 보면 먹고 살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얘기 자 대학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 주위에 대학 좀 크게 입시학원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학원을 하다 보니까 막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런 입시가 바뀌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어디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 뭐냐면 학원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이 입시만 조금만 바뀌어도 자기 학원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딱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 어느 과가 어떤 걸 보는데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시는 항상 변하거든요. 3년 주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점수 훈련을 막 해서 100점을 맞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실력을 많이 키워놓고 마지막 10%의 전력 투자를 해서 점수 훈련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테니스를 되게 잘 치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뭐 스텝, 서브를 연습해놓고 나중에 게임 전략을 하는 것처럼. 근데 입시 설명회는 아직 다니시는 건 아닙니다. 그거 들으시면 더 헷갈리고 더 무기력해지고 또 그 사람들 6년 뒤에 다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입시 전략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나중에 고2, 3 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업세 설계. 그래서 공부 계획. 공부 별거 있나요? 일단 앉아있으면 되고 그리고 앉아있을 때 아까 엄마가 좀 팁을 알려주면 되는 거고 또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플래너 쓰는 건 기본이에요. 아시죠? 플래너. 자기 플래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지내냐보다 자기가 어떻게 지낼 것이며 지내고 반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예. 그래서 그걸 꼭 점검하시고 또 참고로 이제 이번에 그 21일 날 스몰 빅 클래스라는 그 조승우 작가 그 사람하고 이제 저희 학원하고 협업을 해서 보랏빛 꿈 클래스라는 그런 이제 자기 꿈 찾는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그걸 4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홈페이지하고 블로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 다들 그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2,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저희랑 해가지고 11만 원에 해주기로 했어요. 4주 동안 내가 뭐 내고 싶고 자기 꿈 같은 걸 써보고 그 조승우 작가가 막 이렇게 발표도 해주고 그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런 도구를 쓰시면 확실히 아이들이 좀 강렬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면 플래너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뒷산에 가고 싶으면 사실 그냥 이렇게 면티 같은 거 입고 가도 되죠. 근데 만약에 좀 큰 산, 뭐 설악산 정도로 가고 싶으면 사실 그래도 보호텍스 같은 거 입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잘 보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그 도구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잘만 써도 자기 시간 관리라든지 자기 어떤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를 꼭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해보면 플래너를 한 번에 잘 쓰는 아이들 결코 없어요. 플래너는 한 3, 4개 정도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더라도 그리고 처음에 너무 욕심내서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쓰다가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게 하시고 그렇게 쓰다 보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이 통계적으로 뭐 90일 정도의 습관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꼭 플래너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꿈이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꿈이 없어도 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꿈이 있는 애들 좋죠. 예를 들면 옷을 사는데 가장 효과적인 옷을 팔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옷을 입혀보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농구 선수 뭐 이렇게 스포츠 스타들이 보면 다 우상을 이렇게 붙여놔요 자기에다가. 그럼 결국 이제 꿈에 시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이제 머리로 각인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게 사회일체가 되면서 꿈에 가까워진다. 이게 꿈이에요. 그런데 꿈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저 멀리 있는 무슨 뭐 손흥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커넥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작은 거 하나부터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그럼 결국 축구를 잘하고 싶으면 오늘 10분만 하는 거예요. 10분. 10분만 꾸준히. 그래서 꿈이 있고 꿈이 없건 간에 결국은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잡으면 저는 다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 뭐 다 나눠드린 자료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독서 얘기 중에 제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하나는 그 현우진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1학년 동안 2학년 때 마음을 먹고 책을 1000권, 뭐 500권 이렇게 읽었대요. 지금 현우진 씨가 좀 욕을 먹긴 하는데 그 얘기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중2, 3 때인가 읽었는데 그 책을 500권 읽은 다음부터 아빠가 보는 신문이 다 이해가 된다. 그래서 책은요, 아시겠지만 책을 보는 순간 교과 능력이 일단 올라가요. 교과서 파악 능력이 확 올라가고 또 책을 읽은 아이들 결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 하고 읽은 다음에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짓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책을 꼭 읽길 바라고 만약에 책을 안 읽거나 항상 SNS를 하는 아이들은 정말 자기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리고 또 다른 데 빠지기 때문에 잘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 굉장히 플래너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제가 아마 이 장을 만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자, 처음부터 1등 목표? 할 필요 없으면 이거 하기 힘들어요. 예. 우리 갑자기 막 10kg 깨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10점만 올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많죠. 당연히 노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세상이 못 배울 게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네. 유튜브만 봐도 모든 숙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한테 와서 가르쳐줄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아이들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정말 그냥 막연하게 자신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효과도 있지만 현실인식이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점수하고 자기의 스케줄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모른 채로 이렇게 있다면 정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인식은 간접 경험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것 때문에 벌써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지금 이 독서를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독서 시간을 꼭 아까 잠원동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즘 초등학생들도 책 읽는 아이들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처럼 유튜브가 많이 유행할수록 또 인문학이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중요성도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10몇 년 동안 해보면서 서울대도 진짜 많이 보내보고 정말 많은 아이들 봤지만 불규칙하면서 공부 잘하는 못 봤어요. 생활 습관이 안 좋으면서 공부 잘하는 못 봤습니다. 예, 이건 사실 기본이고 이게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예정한 시간보다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 교육과정의 이해 요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앞으로 6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의 역량을, 학생의 역량을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수학학원도 서술형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별 리스트 같은 걸 좀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형이 굉장히 프리노트 이번에 새로 만들었죠. 테스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연한 선행, 진짜 선행을 약간 잘해서 설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초등학생인데 이제 고1 때까지 했다. 풀어보면 점수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네. 너무 선행에 집중하지 마시고 현행 심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좀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짧게 말씀드렸고요.